자, 오늘 조간에 또 실렸는데 7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이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산가들에게나 관심이 있을 소식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네. 많이 매기지 않으면 재벌 체제가 계속해서 네. 영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한 50%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유산을 네. 받으면. 그러면은 몇 대 이르면은 결국에는 네. 재벌은 없어지게 네. 되는 건데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75년 동안 이 유산 세제를 네. 이제 유지해 왔는데 이거를 바꿔 가지고 뭐 네. 많이 깎아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부의 네.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상속세 정확하게는 이제 상속세입니다. 네. 상속세를 개편하는 건데요. 예. 요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상속세 개편에 관한 쟁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쟁점이 예를 들어서 뭐 세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자식들은 공제를 얼마 해주고 세율 얼마 정도 어떻게 할 거냐. 부인에게 즉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 그다음에 이재용이니 정용진이 같은 슈퍼리치들 초재벌들 그런 거대 지분을 상속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다양한 쟁점이 있거든요. 네. 그 쟁점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한 번에 해결됐다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중에 몇몇 쟁점에 관한 것만 일단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결론 그런데 그 방향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속세는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처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물림 부의 세습을 막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기능보다는 지금 정부가 낸 개편안은 뭐냐? 결국에는 특정 구간에 걸려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 상속세를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를 없애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번에 개편된 거는 일단은 하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방식. 너한테 얼마 주고 나한테 얼마 주고 너한테 얼마 띄고 뭐 이런 어떤 개별적인 타겟팅보다는 일단은 먼저 원칙이 바뀌었어요. 원칙이. 뭐냐면요. 그동안의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했냐면 유산에 부과했어요. 그래서 유산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던 건 유산세, 상속이 발생하고 나서 남겨진 재산 있죠. 재산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뭐 그것도 유산 취득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유산세입니다. 이름상으로는. 네. 뭐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셋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네. 그냥 편하게 예. 20억을 부인 한 명과 뭐 아들 3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2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20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람 밑에 있는 자식 몇 명이냐 부인이냐 이런 거는 잊어먹으세요. 기존에 있던 거는 유산세이기 때문에 얼마 남기고 죽었다고? 20억이래.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구나. 네, 돌아가셨구나. 오케이. 자식 부인이 뭐 일단 따지기 전에 20억에 딱 세금을 먼저 물립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0억의 세금을 딱 물릴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를 5억을 해줍니다.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일괄 공제를 일단 5억을 해줘요. 유산에다가 그럼 2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15억이 남죠. 5억은 일단 빼주니까. 네. 그럼 만약에 자식을 3명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 20억 중에서 5억을 뺀 15억을 남은 상황에서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그 세금에 대해서 3분의 1씩 3분의 3분의 1씩 세금을 먼저 냅니다. 그 15억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금을 낸 상황에서 세금 낸 나머지 자산을 이제 3분의 1씩 가져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충 한 8천만 원씩 세금을 내요. 대충. 예를 네. 들어서요. 예. 그러면 이게 기존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네. 유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 취득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야 얼마 남기고 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게 아니고 야 누가 받아? 취득자가 누구야?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3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억 중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방식 예를 들면 아까 일괄 공제 같은 거 하나 딱 떼고 나면은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15억이 남잖아요. 그 15억을 가지고 이제 3명씩 일단 나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겁니다. 네. 나누면 아들 1, 2, 3은 5억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들 1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얼마를 남기셨던지 모르겠고요. 네. 제가 받은 건 5억뿐입니다. 자, 이 5억을 취득했으니 5억에 대해서 나라가 상속세를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 나는지 아세요? 얼마? 5억은 또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원이 됩니다. 세금을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 방식의 유산세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남긴 유산 바로 거기에다가 일단 세금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는데 이제는 유산 취득세로 방식이 바뀌면 그 재산으로 쪼개고 나서 취득한 사람 개개인에게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은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율이 실제 내는 세금이 0이 됩니다. 다자녀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뭐가 유리하냐면 예. 이런 식으로 다자녀에게 쪼개거나 했을 때 세율에 급격한 변동이 생겨서 네. 거의 세금을 안 내는 방식에 걸려 있는 네. 자녀가 많고 배우자가 있고 예. 그리고 30억 정도까지는 거의 세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30억 정도면 세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30억 선까지는 자녀 공제니 일괄 공제니 배우자 공제니 해서 사실상 세금이 없게 되는 그런 식의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유산에 주목하지 말고 예. 취득한 그 사람 하나마다 취득가액을 놓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니까 다 쪼개서 이미 쫙 나눠지고 나니까 예, 세금이 적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다. 우리 이겁니다. 상목이 짱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당장 걱정되는 게 일단 세수 부족이죠.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재작년 작년 얼마나 많은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 추산인데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아요. 네. 정부 추산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면 연간 2조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예. 물론 필요한 개편인지 아닌지는 좀 감론을박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부의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다라는 게 한편 답답하고요. 어쨌거나 세수가 2조 정도 감소되는 정책을 정부가 입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 상속세를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그 적용받는 그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떨궈져 나갑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예. 그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표결을 거쳐서 그 제도를 바꿔야 바꿔야 될 것 됩니다.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국회에 5월 정도에 넘겨서 네.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시행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일괄적으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거 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자식들 있죠. 네. 지금은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때 공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데 5천만 원이에요. 네. 지금은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5억으로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들 웬만한 사람들은 일괄 공제 5억을 받는다. 5천만 원 미만으로 유산 받으면은 뭐 세금 안 내도 되지만은 예. 이걸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으로 받는다는 5억이다. 거예요. 5억이다.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어떤 공제가 바뀌는데 이번엔 배우자 공제가 바뀝니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둘이고 배우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요. 적어도 20억. 자식 둘이니까 5억 배우자 10억까지 20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억까지는 아예 그냥 면세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식이 셋이야. 그럼 25억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특별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뭐 각자 갖고 있던 어떤 공제분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다 옵션으로 더 얹으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0억에서 30억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유산 취득세로 바뀌었고 공제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예 3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자들 그 자산가들 관련해서는 상속세가 없어지는 나라로 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 근데 국회에서 뭐 이거 통과 안 시키면은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뭐 아직 전망하기는 조금 섣부릅니다만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산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장난친 거다라는 목소리도 여당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런데 일단 유산 취득세로의 방향 전환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민주당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금 현재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선진국도 다 저렇게 하고 있다 뭐라고 해서 유산 취득세 방식이 한 20개국 정도 되고요. 기존에 우리 같이 하던 유산세 방식이 한 4개국 정도 되니까 네. 저쪽이 뭐 글로벌 스탠더드다라고 해서 약간 그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있고 남은 쟁점인 이제 공제를 어디까지 열어주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배우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그다음에 세수 부족 관련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좀 국회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힘이 여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얹죠. 뭐냐면 정용진이나 이재용이 같은 슈퍼리치들까지 깎아줘야지 왜 그걸 안 깎아주는 거야라고 하는 최고 세율 구간에 관해서 수정하자라는 게 이제 국힘의 의견인데 그거를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국힘이 물타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이 이제 그걸 디펜스하면서 여러 가지로 중간에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이가 사라진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를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